네, 다음 주에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사부님과 오늘 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진짜 변동성이 엄청 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미증시 마감 상황이랑 개장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공부하고 바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나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땠는지 사부님과 한번 좀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도 네. 정말 뭐 뉴욕 증시가 흔들렸으니 지금 전 세계가 흔들려서 우리 증시도 정말 많이 흔들렸잖아요. 월요일 날은 제가 매도 사이드카 속보 진행을 했고요. 맞아요.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려서 또 속보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일주일 안에 얼마나 변동성이 많았는지 사부님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진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겪는 일. 예, 이게 그러니까요. 없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번씩 반복을 할 때가 있고, 뭐 어쩔 때는 연속 이틀 걸리기도 하고요. 네. 뭐 하루 건너 하루 해갖고 뭐 사이드카, 뭐 서킷, 어. 거의 이제 서킷까지 나오면 진짜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되려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저점의 어떤 기회다. 시그널이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웃긴 게 4월 2일 날인가요? 네, 그 서울이 저기 선고를 하겠다. 맞아요. 4월 2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기 전에, 속보가 나오기 전에 그 가짜 뉴스처럼 그날에 4월 4일 10시에 선고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잠깐 떴었어요. 그리고는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거 속보 떴어요 하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 덕분에 네. 자, 이거 나오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그 관련주들이 이재명 주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나오면 다른 사람들, 이제 여권 후보들도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다, 김문수다, 뭐 모두 대부분이 전부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뉴스는 지금 가짜, 잘못된 거 혹은 어그로를 끌라고 일부러 좀 한 걸 거예요 했는데 한 30분인가 지나서 진짜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 놓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도중에 나오니까 그나마 거기서 좀 그분이 일찍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얘기한 거는 가짜 뉴스였지만, 네. 자,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에서도, 네. 그죠? 네. 미국에서도 야, 그것도 웃긴 게 진짜야. 90일 유예가 된다더라. 그러니까요. 라고 가짜 뉴스라고 해서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진짜 90일 유예죠. 한 달 유예도 진짜 아니고 뉴스가 90일 유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과연 네. 트럼프가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그에 따라서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죠?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 텐데 이게 과연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드러나지 않는 세력이라고 네. 보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게 외계인일지도 모르고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의 가문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들이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짜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잠깐씩 노출된 것들은 아닐까. 트럼프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유예를 하겠다 발표하기 3시간 전에 주식 사라? 자기 회사 주식 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거 올렸죠. 너무 싸다 뭐 그러면서. 네. 그러면 솔직히 좀 세상 억울한 게,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측근들한테, 자기네 주변인들한테 그 정보를 조금만 흘렸다 하더라도 미국 선물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그럼요. 거머
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조 원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1,000조, 2,000조, 그럼요. 뭐 7,000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 한 번에. 장남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다는 게 네. 웃긴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어떻게든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뭐 주가 조작해도 뭐 네. 돈만 벌고 그냥 뭐 쓱 넘어가는 뭐 참 우리나라도 저 주식 투자 제일 잘하시는 여성분이 계시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니? 네, 그래요. 자, 뭐 미국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권력자가.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 시장의 부분을 보고 이상 조짐들을 이제 그 포착을 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일단 주초 네. 부분에서 푸시 네. 엄청나게 터졌죠. 맞죠.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수익이 미친 네. 수익이 났어요. 원래 사실 EAW가 몇백 원 수준이잖아요. 막 200~300원, 500원까지 막 추천해 주시는데 막 2,000원까지 가는 거 보고 어마무시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단순하게 2,000원 갔다 정도가 아니고 네. 그냥 하루에 40배, 50배, 60배 이렇게 가는 상황이 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이렇게 네.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풋으로 수요일까지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졌고 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또 지금 오늘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창희 본부장이 네. 그 하락을 3월 31일 날 특강을 하면서 여기서 아마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근데 그게 똑같이 됐어. 그래가지고 최소 풋에서 1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예상했는데 10배는 무슨 하루에 40배가 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적중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네.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어쨌든 그 지나갔잖아요. 다시 이제 예측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요일쯤에 아마도 관세 유예가 나온다면 수요일날 밤에나 나올걸요? 그렇게 되면은 급반등 나오겠죠? 하면서 콜을 또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나름대로 마켓 파워에서 네. 그 1시 38분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그널이 엄청 뒤바뀌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폭등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팍팍팍팍팍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이번은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와. 일단 그거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닉스를 샀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고 네. 뭐 이미 뭐 그날도 네. 수요일 날도 저녁에 그 우리 변영희 대표님까지 네. 같이 남자 셋이 하는 방송에서 네. 하이닉스 샀다라는 얘기를 다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제가 뭐 문자도 보내주셨잖아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쫄려서 사실 콜을 사기는 했는데 꼴랑 이제 3,000주밖에 안 산 거죠. 그랬다가 그냥 위에다 걸어놨는데 하나가 또 진짜 팔려버렸어 그날. 그 다음 날 2,000주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135원짜리를. 네. 근데 그게 한 거의 뭐 800% 수익이 다음 날 800%요? 아침에 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 한 2, 3만 원, 26만 원인가? 26만 원어치 들고 있는 게 100 얼마 수익. 그래서 참 오늘 술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그날 세상에. 유창희 본부장님과 와. 저녁에 소주 한잔 했어요. 와. 아이고 뭐 이래저래 같이 이제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역시 진짜 유창희 본부장님도 그렇고 진짜 사부님만 있으면 저희 진짜 이렇게 든든하게 좀 수익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무슨 얘기를 더 드려야 되냐면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날 오전 일찍 좀 문자를 또 드리는 게 뭐였냐면 대선주를 좀 줄일 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대선주 줄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이유를 한번 지금도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게 한 번 더 반복될 것 같으니까 자 만약에 시장이 진짜 큰 바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이제 한번 봐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일단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이거 다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뭐가 올라갈까요? 당연히 보여줬죠. 네. 이날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에 어떤 주식들이 제일 세게 올랐나요? 시장 자체 지수가 저렇게 올랐잖아요. 네. 코스피도 오르고 반도체. 코스닥도 올랐지만 코스닥은 금요일에 많이 올랐고 네. 그죠? 네, 목요일 날은 상대적으로 위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이 있는 대형주. 네. 그죠?
지수와 연관이 있는 낙폭 과대 대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는 대체거래소 시간에 20 뭐 상한가를 찍듯이 네, 맞아요. 올라는데 나 저걸 팔라고 상한가로 출발했어요. 그 전날 샀으니까 저는 아침 8시 1분에 팔라고 안 팔리는 거예요. 매도 주문 거절. 그 대체거래소 그거를 잘 제가 몰라서 매도를 거는데 안 팔려도 막 뭐지 왜 안 팔리지 막 그러면서 되게 8시 2분에도 또 팔아보고 자꾸 매도를 해보는데 안 팔리는 사이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 뭐야 이거 막 그러고 열받았는데 이게 가격이 누군가는 여기서 체결이 되긴 했지만 그 뭐 VI 이상 걸리는 가격은 또 안 되고 뭐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어쨌든 저렇게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 아닌데 이건 너무 오버했는데 빨리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날 갖고 넘어온 게 한 800만 원 이상 수익이 찍혔는데 결국에는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오니까 300만 원대 수익으로 끝났긴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나름 그날 또 올랐고 뭐 참 현대차가 비록 오늘 저점을 깨버렸지만 현대차도 일단 목요일 반등에서는 좋은 모습들, 그 외에 뭐 대형주가 거의 다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한 종목인가 빼고 다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수요일 상황에서 목요일 상황 이렇게 변화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건 너무 세게 올랐고 네. 조금씩 2, 3일 뭐 6일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일단은 지금 당장 뭘 끌어올린다고요? 아까? 지수에 연관되어 있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먼저 큰 네. 돈을 싸그리 갖고 가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그럼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은 빠지겠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대선주들이 빠진 거예요. 네. 뭐 여권 후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재명 주도 그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해서 좀 빠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들인데, 그러면서도 와중에 이제 사실 조기 대선이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정책이 하나씩 나오면서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탄소 포집 800조 시장이야 하면서 탄소 포집, 탄소 저감 뭐 이런 부분의 테마가 또 급등을 하면서 뭐 에코 바이오를 비롯해서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급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 기준에서는 이 그 출사표 던지는 그때에 무슨 연설을 하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시면 네.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1위는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K 가지고 뭐 무슨 뭐 약간 뭐 뭐라 하죠? 약간 드라마틱하게 영상 처리 이렇게 하면서 막 못 보셨나? 그 되게 출사표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어갖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미가 있게 아주 신경을 써서 했고 그 편집을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K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K 뭐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그 효창공원 가시면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기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 그거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정책주로 엮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더민주당이 지금 K 컬처 K에 붙어 있어서 이거를 산업을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K컬처 콘텐츠. 그쵸,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 이제 줄줄이 상한가나 내지는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웹툰,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 미디어 제작 뭐 이런 쪽들로 인해서 가면서 와일램,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상한가로 짝짝짝짝 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 당연히 테마주가 오릅니다. 그래서 대선주가 올라갈 거고, 시장이 지금
바닥을 완전히 찍고 언젠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완전히 바닥 찍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며칠 올라가다가 며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바닥 찍혀지는 그런 구간들에서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닥이냐 생각을 했을 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며칠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로 빠지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일단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내지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횡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또 입 한번 털어주시면 또 이제 폭탄 한번 되잖아요. 그죠? 마우스 폭탄, 네. MB 붐, 마우스 폭탄. 그래서 그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완벽하게 이제 전쟁하겠다. 아, 맞아. 치킨 이제 막 게임이에요. 서로 이제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해보자.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자존심 안 죽일란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야 너네들 다 비켜봐봐. 씨, 너 나와. 둘이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마치 깡패들 막 오늘 조폭 145%도 깜짝 놀랐어요. 대장들끼리 이제 싸우듯이 약간 이제 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부분이라서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감을 불러줄 수 있고 이 관세가 유예가 아닌 끝이었으면 차라리 확정하고 끝 더 이상 10%로 이제 끝 했으면 바닥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예예요. 맞아요. 언제 또 트럼프가 말 바꿀지 몰라요. 네. 그죠? 그렇죠. 기분 나빠 뭐해 나 지금 치맥기 왔어 그리고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네. 딱 여기까지만 네, 네. 시장이 미국 시장도 네. 초반의 하락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네.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그 다음 여기서 더 떨어지는 이 부분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 물가는 치솟고 뭐 하는가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야 과거에 그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얘네들이 미국에서 취했던 조치가 지금 또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면 지금 뭔가가 형태도 여기저기서 전쟁도 나고 사람들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꼭 무기만 들고 싸우는 게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세계 대전처럼 완전히 이제 갈라놓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예만으로 지금 끝날 거냐? 아니고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에 네. 진짜 걱정되는 그 상황들이 큰일 났다. 이게 증명돼 버리면 다시 이 폭락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간밤에 CPI 지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됐고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가 그래서 사실 다시 밀리긴 했지만 사실 네. 나스닥도 지금 다시 저점 깨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이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깨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린다거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미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고용이 완전히 뭐 네. 큰일 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큰 대바닥은 거의 다 잡아냈었는데 이번에 시그널은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년 이상을 저점 잡아내는 제 기술 나만의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6가지 정도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대선주처럼 대박을 치고 올라가던 것이 갑자기 멈추고 빠져요. 그게 수요일 날 나왔어요. 9일 날. 네. 일단 한 가지 나온 그 거예요. 한 가지가 그런 식의 주도주, 현재 시장을 끌고 있는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꺾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 꺾였으면 대안이 되는 것들이 쳐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 같으면은 어쨌든 대형주가 올랐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현대차 같으면 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왔으니까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하고 그래서 지금 2가지 정도는 어찌어찌 됐다고 좋게 쳐주는데 3번째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아직 아닌.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장이 희망을 줬다. 희망은 줬다. 절망이
왔어야 되는데 절망이 오기 전에 희망을 줬어요. 유예라는 거에. 그래서 아. 시장이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텨보자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돼. 바닥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 희망이 괜찮을랑갑다 다시 살아날랑갑다 할 때 짓밟음. 그 짓밟혀 가지고 완전히 죽어날 때가 바닥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니. 아니 그건 모르죠. 이제 제가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전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25년 이상 이제 시장을 보고 참여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나만의 어떤 그거를 했을 때 15년 이상을 이걸로 정말 잘 맞춰왔고 지금까지 폭락장이나 하락장만 있었던 구간에서도 오히려 수익이 잘 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제 노하우이고 기술이었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하이닉스를 수요일날 사보기는 했지만 과감하게 사지는 못했어요. 물론 잘 갔죠.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의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한 바닥이라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그래서 지금 진짜 바닥이 나올 것 같으면 네. 다시 대형주가 올라갈 테니 대선주는 조금 줄였다가 이제 이걸 왔다 갔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반등이 이제 좀 미비하게 있고 다시 좀 쳐지기 시작한다면 또 대선주입니다. 저는 정말 몇 달 전부터 계속 대선주 노래를 불렀고 맞아요. 제 수익의 80% 최근에 80% 이상은 대선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 출발하는 그 정책주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 K컬처를 비롯해서 새로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가 또 있는 거야 항상. 그걸로 계속 잡아내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사부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완전 대바닥의 신호까지는 나오진 않았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계속해서 좀 관망색 지켜보면서 그 대바닥을 한 번 더 기다려봐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전략은 네. 현재 위치에서부터는 올라갈수록 이제 코스닥도 오늘 제 기준에 맞춰서 왔어요. 제 기준에는 이제 코스닥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금 확보를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 구간으로 봅니다. 좀 많이 이제부터. 올라왔으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이제 위에서 놀수록 어쨌든 현금을 다시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대선주를 줄였고 목요일 금요일 날 대선주를 다시 조금씩 다시 사면서 크로스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뭐 이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얘기를 드린 대로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도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시 대선주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는 주말 사이에도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뭐가 어쩐다 캠프 꾸리고 그 캠프를 꾸릴 때에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떤 것의 정책에 이야기를 하려고 붙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책주 나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과 좀 앞으로 볼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포인트 잘 짚어서 뉴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2부로 가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2부에서 이 대박주들 대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